이의철 의사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음식의 지구를 살린다. 올해 6월달에 때 아닌 폭염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됐었고 7월달에는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 그리고 8월에는 연이어서 태풍이 왔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코로나19라는 신종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기후위기, 신종전염병 위기, 경제위기가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산업화된, 경제가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 위기만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제가 결정적으로 기후위기 활동을 시작한 이유인데요. 유럽에서 지금 난민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 난민들이 바로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의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문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그 곡창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비옥한 초승달 자체가 다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ISIS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난민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국방보고서에서는 이런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안보의 문제가 직결된 거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법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렁이 농법이었죠. 근데 이 우렁이가 더 이상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우렁이가 개체가 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초만 먹는 게 아니고 별을 막 갉아먹는 상황까지 돼서 우렁이 농법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기후위기의 문제인 거죠. 지구상의 온실가스 농도가 1년 내내 같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산업시설들과 교통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한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농업에 있다는 겁니다. 4월달 막 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땅을 갈기 시작하고 갈아엎고 그러면 땅 속에 저장돼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아직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물들이 충분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땅 속에 있는 온실가스가 방출이 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4월달, 5월달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진행이 되면서 날이 따뜻해지고 태양이 강해지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8월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너지와 자동차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들은 배출량을 줄이기만 하는 건데, 농업은 배출을 줄이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방출이 돼 있는 온실가스도 흡수해서 땅에 저장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은 정말 파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 10년이란 기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축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한국 농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축산하면은 가축에서 나오는 분유나 이런 것들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걸로 또 가축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이렇게 순환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순환 농법이 되려면 사료를 전량 한반도에서 직접 재배를 해야지만 이게 순환 농법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순환 농법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료를 수입한다는 것은 GMO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는 것들을 외주화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한국은 밀집 사육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보면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쪽 서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전혀 배출이 적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영양학의 가장 큰 논쟁은 단백질에 대한 논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 부족하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이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완전 단백질인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현미에 있는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양을 쫙 비교를 해보면은 WHO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그 양이 적은 필수 아미노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양만 충분히 먹기만 하면은 절대 단백질이 부족하지도 않고 필수 아미노산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은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농약을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고 역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땅에 저장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이제 아마 테마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